Coffee gone cold on the table. Sun stuck behind gray glass. You left your book on the counter. Folded page. 노란 손수건의 진실. 유명 팝송 뒤에 숨겨진 눈물의 이야기. 1971년 1월의 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조지아주 북부를 향해 굽이굽이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장거리 버스의 유리창에는 승객들이 내뱉은 희망과 불안의 습기가 얇은 성에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뒤편 구석진 좌석, 낡은 코트깃을 바짝 세운 채 창밖을 응시하던 한 남자는 지난 수년간 그를 가두었던 차가운 콘크리트 벽보다 지금 마주한 이 겨울바람이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 붙이지 못한 편지 몇 장과 수십 번을 고쳐 쓴 사과의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눈동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은 자의 환희라기보다는 돌아갈 곳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한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빙고라고 소개했지만 그것이 진짜 이름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과거를 새로운 이름 뒤에 숨기곤 했습니다. 빙고가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구차한 변명으로 남았습니다. 사소한 실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그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감 생활 내내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아내 마사에게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착했습니다. 편지지에 배어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고 그 잉크 자국들은 빙고에게 바깥 세상이 아직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형기가 길어질수록 그는 스스로의 비겁함에 몸서리쳤습니다. 나처럼 얼룩진 인생이 그녀의 소중한 시간을 뺏을 자격이 있는가? 밤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은 차갑고 무심했고 그 빛 아래서 빙고는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일방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답장을 끊었고 면회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도관들은 그의 편지함이 텅 비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가 홀로 식당 구석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앞둔 어느 날 밤 그는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적어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가 쓴 글자들은 울퉁불퉁했고 몇몇 단어들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마사,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압니다. 이제 며칠 뒤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돌아갈 곳은 오직 당신 곁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암장을 묶어두어 주십시오. 만약 참나무가 비어 있다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후 빙고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장이 올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확실한 거절보다는 나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익숙한 이정표들을 지나치기 시작하자 빙고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청년들은 그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나 빙고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버스 안의 모든 승객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플로리다의 따뜻한 해변으로 봄방학을 떠나던 대학생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중년 여성, 출장길에 오른 세일즈맨, 심지어 무뚝뚝해 보이던 버스 기사까지도 빙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창밖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일인 양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대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렸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에 핀 메마른 잡풀들조차 빙고에게는 심판의 예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곧 굽이진 길을 돌면 그 나무가 보일 겁니다. 빙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좌석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빙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가 마주해야 할 고독은 감옥의 그것보다 수천 배는 더 처참할 것이었습니다. 독방의 고독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거절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브런즈윅 마을 입구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회전했습니다. 순간 승객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빙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 사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어귀 웅장하게 서 있던 커다란 참나무는 더 이상 나목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나뭇가지마다 빽빽하게 매달려 겨울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손수건을 부탁했던 남자의 앞에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남자가 한 장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까봐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무 전체를 노란 빛으로 물들여두었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노란 손수건들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태양처럼 빛났고 그 빛은 버스 안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는 숭고한 부활의 의식이었습니다. 빙고의 뺨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토록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왔습니다. 버스 안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기사는 빙고가 내릴 수 있도록 가장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악수를 청했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1시간 동안 빙고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빙고가 버스 계단을 내려와 흙바닥을 밟았을 때 멀리서 노란 손수건을 든 채 달려오는 마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바람에 날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1971년 1월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1년 10월 저널리스트 피트 해밀이 뉴욕 포스트에 기고한 Going Home이라는 칼럼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밀은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라이언스 헤드라는 술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누군가 남부에서 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전했고
해밀은 그것을 글로 옮겼습니다. 1972년 6월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재출간되었고 같은 달 ABC TV는 제임스 얼 존스를 주연으로 한 TV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2월 작곡가 어윈 레빈과 러셀 브라운은 이 이야기의 영감을 받아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73년 4월 토니 올란도와 던이 부른 이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영국 차트에서도 4주간 정상을 지켰습니다. 3주 만에 320만 장이 팔렸고 그 해에만 91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이 노래를 하루에도 수차례 들었고 방송음악협회 BMI의 집계에 따르면 17년 동안 총 300만 번 이상 방송되었습니다. 노래의 성공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973년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미군은 3월에 마지막 병력을 철수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은 그들을 환영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집 앞 나무에, 현관 기둥에, 우편함에 노란 리본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남편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 인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란 리본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테헤란 주재 매국 대사관에 옥류된 브루스 라인겐의 아내 페넬로페 라인겐이 메릴랜드 자택 현관에 노란 리본을 묶으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ABC TV의 테드 코펠이 진행하는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남편을 기다립니다. 노란 리본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1981년 1월 444일 만에 석방된 인질들이 귀국했을 때 스튜어트 공항에는 노란 카펫이 깔렸고 군악대는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오크 트리를 연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노래를 비공식 인질 주제가라고 불렀습니다. 1990년대 초 걸프 전쟁 때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노란 리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범퍼에 자석으로 만든 노란 리본 스티커가 붙었고 그 위에는 Support Our Troops, 우리 군인들을 지지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의 의미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980년대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를 환영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1983년 8월 21일 망명에서 돌아오다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당했지만 그를 환영하기 위해 걸렸던 노란 리본은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3년 후 그의 미망인 코라손 아키노가 이끈 민중혁명은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렸고 노란색은 민주주의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노란 리본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기억하자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9월 옐로우 리본 캠페인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트 해밀이 들었던 이야기의 원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민속학자들은 남북전쟁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하얀 리본이었고 어떤 버전에서는 사과나무였습니다. 장소도 조지아주의 화이트 오크, 브런즈윅, 플로리다 등 다양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집단적 기억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 모두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환영받을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브런지닉에는 실제로 유명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러버스 오크라 불리는 이 나무는 9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주민 전설에 따르면 젊은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나무 둘레는 약 4m이고 10개의 주요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스페인 이끼가 드리워진 이 나무는 브런즈윅 구시가지 역사 지구에 서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1971년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이, 아니 수많은 마을들이 수십 년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기,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을 환하게 밝혀주는 지치지 않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빙고와 마사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빙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찾습니다. 노란 손수건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침묵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국경과 시대를 넘어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무사 귀환을 바랄 때,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답니다. 그것은 50년 전 한 노래가 만들어낸 전통이자 수백 년 된 민속 전설이 남긴 유산이며 인간의 마음이 영원히 품고 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900년 된 참나무 아래서 혹은 우리 집 앞 작은 나무에서 노란 손수건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말합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Polaroids and coffee tins, names half smudged but feelings clear. Turn the porch light down, let the evening find us bare feet on the wooden ground. Old songs behind us, we were younger once, we are older now, but I still see you when we turn the porch light down. Crickets stitching up the dark, one by one the houses fade. All the miles behind this heart fold themselves into today. Turn the porch light down, let the evening find us bare feet on the wooden ground. Old songs behind us, we were younger once, we are older now, and I still choose you when we turn the porch light down. Leave the window cracked a bit, let the quiet settle in. You lean slow against my shoulder, and the night
us to sleep.